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네, 공천원금과 통일교, 이른바 쌍특검을 수용하라는 민주당을 압박하는 차원인데요. 한동훈 제명으로 궁지에 몰린 장 대표가 대여투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장동혁 대표 단식 오늘부터 시작하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이 상정되면서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도 시작됐습니다. 단식 농성 이곳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되는데요.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꾸역꾸역 2차 종합특검은 밀어붙이면서 정작 공천원금 통일교 의혹에 대한 국민의 특검 요구엔 귀를 막고 있다며 단식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특검법의 무도함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대표는 그동안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며 단식 포함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게 사실이지만요. 실제 오늘 단식을 단행한 배경과 시점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심야 제명 의결 뒤 당한팍 비판에 직면하자 장동혁 대표가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장 대표가 또 한 번 대여투쟁 카드로 고비를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앞서 장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명과 재심의 기회를 주겠다며 최고위원회 징계 확정 의결을 미뤘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계파색을 가리지 않고 당내 초재선부터 중진까지 한 목소리로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10명이 넘는 의원이 발언대에 섰는데요. 이 사태까지 이르는데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모두의 잘못이 있다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당이 혁신과 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때 제명 조치는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룬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개혁법 후속 입법을 두고 민주당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죠. 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되면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장청래 대표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 대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초안으로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야 한다면서 추후 수정을 거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정신입니다.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는 만큼 일단 오는 20일 국민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번질 조짐이 읽히자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수습에 나선 거로 해석됩니다.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부안 관련 윤창열 국조실장에게 의원들 질의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부분,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질의가 집중됐는데요. 자칫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의원들 우려에 정부는 모든 의견을 듣고 종합해 판단하겠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조금 전 국회 필리버스터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오늘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린 거죠. 네, 새해 첫 본회의부터 필리버스터 대결입니다.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아침부터 회동해서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논의했지만 역시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반대 토론 주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섰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 필리버스터에 함께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필리버스터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법력권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 상정에 앞서 여야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여객기 참사 및 영남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상정해 먼저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수사에 불응하고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1년 전 오늘 체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큰 버스로 가로막힌 길목에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1월 3일 당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모습입니다. 경찰과 경호처 직원이 현장에서 관저 내부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벽과 인간띠로 3중 저지선을 구축해 한남동 관저를 요새로 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리력으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 2번은 막지 못했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경호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관저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총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거나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을 잘 쏜다는 언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당시 경호관들이 방탄 헬멧을 쓰고 총을 휴대한 상태로 이른바 위력 순찰을 하는 모습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더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내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마침 그 아래를 지나가던 열차를 덮쳐 100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나왔는데 한국인 승객 1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종이장처럼 구겨진 열차에서 필사적으로 생존자를 찾는 구조대원들. 바로 그 위에 있는 콘크리트 교각에는 쓰러진 크레인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태국 중부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무너져 마침 그 아래를 시속 120km로 지나가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객실 하나는 두 동강이 났고 나머지는 선로를 이탈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진 가운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 남성 1명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고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열차 탑승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고속철도는 수도 방콕부터 북동부 농카이까지 약 600km를 잇는 24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으로 2030년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라오스를 거쳐 중국 윈난성까지 연결됩니다. 사고가 난 공사 구간의 시공은 태국의 대형 건설사가 맡았고 중국 회사가 설계와 감독을 담당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태국 총리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But I think we have to investigate whether they have done this in accordance with the design and methods of construction or not. 이번 참사를 일으킨 태국 건설회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망 사고를 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30층짜리 건물이 미얀마 지진의 충격으로 무너져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추위가 풀리는 건 반갑지만 날이 온화해지면 미세먼지 걱정이 앞서죠.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도까지 올라 마치 초봄처럼 포근한데요. 다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방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남부 지방 곳곳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어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서울과 대구 영하 1도 등으로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5도, 특히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추위 걱정 없겠지만 탁한 공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절기 대안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에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와 건강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